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말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백신 접종률이 아직 6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해야 한다. 또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민통선 경계선을 북쪽으로 옮기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영농 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과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올 들어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적인 철새 월동지인 임진강 빙의 여울 출입이 차단됐지만 올해도 두루미 때가 돌아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수도권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687개 중에 162개가 남아 76.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0여 개 중 190여 개를 사용해 7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서울이 78.6%, 인천은 78.5%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의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의회 의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기도의회는 A 의원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13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도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0여 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였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정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2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98명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66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26명, 양주 13명, 동두천 7명, 포천 4명, 연천 1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3.6%로 전날보다 2.8%포인트 올랐으며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67.5%로 전날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사망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03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천군이 민통선 경계선을 북쪽으로 옮기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영농 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상 조정 지역은 백항면 석장리에서 중면 마거리까지 24km이며 면적은 3,66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군은 민통선 조정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까지 조정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조정 예산은 87억 원이 투입되며 북상 조건으로 19km에 이르는 주민 안전선과 대체 군사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민통선 경계선이 북상되면 연천군 농민들은 번거로운 출입 절차와 일몰 시간 전까지 작업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영농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면 지난 1월 18,700여 건이었던 것이 지난달에는 7,100여 건으로 1월 대비 38%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월세 거래 역시 지난 1월 2만 1천여 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만 7천여 건으로 4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건수가 줄어든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증여는 늘고 매매와 전세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진강 빙의 여울에 예외 없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초순 두루미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서구 연천 임진강 시민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두루미가 매년 겨울이 되면 러시아나 시베리아에서 날아오게 됩니다. 직선 거리로만 1,000km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러시아나 시베리아 등지에서 두루미가 거기서 이제 그 서식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은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영하 4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가니까 그쪽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그 남쪽을 찾아서 오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오기도 했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으로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DMZ 인근 이쪽으로다가 오게 돼 있어요. 네, 임진강 빙의 여울이 세계 최대의 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두루미가 빙의 여울을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빙의 여울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 빙의 여울은 겨울에도 얕은 여울이 물살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얼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미들이 이쪽에서 찾아와 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다슬기나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이 겨울을 나기에는 최적의 그 지역이고요. 또 다른 데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이 발달되면 두루미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적이 없고 비교적 그 환경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빙의 여울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찾아온 두루미들이 일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신 거죠? 첫 그 모습을 보니까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워낙 또 기다리던 그 두루미가 막상 예상도 안 했는데 다른 때부터 평년보다는 약간 빨리 온 것 같아요. 아마 그 러시아 쪽의 그 이 추위라든가 그 기후 영향 때문에 약간 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라고 하니까 임진강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고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두루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두루미들이 대개 보면은 가족 단위로다가 꼭 세 마리, 네 마리, 혹시 다섯 마리, 여섯 마리까지는 한 가족 그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먹이를 먹을 때도 같은 데서 먹고 또 때로선 잠자리도 같이 모여 자기도 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게 가족 단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두루미들이 그 어린 두루미들을 유조라고 하는데요. 그 유조를 잘 보살피는 그런 모습이 오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많이 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좀 감동도 받기도 하고요. 네, 그 모습을 직접 보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두루미 월동지 방문이 좀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관광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 안보 관광이 다시 재개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 2년 2개월 이상 이게 그 민통선 그 출입이 전면 그 통제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뭐 그 코로나19로 해서 그동안은 뭐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분적인 개방이라든가 좀 방역을 강화하면서 일부 관광객들한테 그걸 개방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두루미도 보고 또 이 전망대 북한 지역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철 임진강 시민네트워크 이서구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과 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미접종자의 신속한 접종과 고위험자의 추가 접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경유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확진자 가운데 20세 미만 청년과 60세 이상 고연령군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단 발생 감염에서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76%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11월 첫째 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확진자 4,975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20세 미만은 1,286명으로 25.8%를 기록해 60세 이상과 20세 미만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52.8%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에서 나타난 확진자 가운데 미접종자는 14%, 완전 접종자는 76%, 1차 접종 완료자는 10%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고 돌파 감염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병곤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먼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에는 필수 경유 차량을 제외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버스와 택시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요소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단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도내 경유 차량은 화물차 12만 8천여 대, 자가용 41만 5천여 대, 버스 7,200여 대, 택시와 렌터카 240여 대 등 모두 55만 2천여 대입니다. 전문 인력을 두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전문 개발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도내 697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11개 업체와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등 모두 7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을 상시 근무자로 둬야 하고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또 등록업체 등록 요건 등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도는 전문 인력을 두지 않은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변경사항 미신고 업체에는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누적거래액 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11월 7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거래 건수는 315만 건, 거래액은 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누적거래액 800억 원은 지난달 11일 7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26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11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연천구는 현재까지 누적거래액 17억 원을 기록하며 인구 대비 배달특급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도는 서비스 지역을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H에 근무하면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한 A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A씨가 강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 등을 쫓았지만 범죄 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수강생 약 3천여 명을 상대로 토지 경매 강의를 진행했으며 거액의 강사료를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사규에 따라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